자, 6번 문제는 좀 잘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별표를 쳐주시고요. 자살위기 고위험군 내담자 또는 자살위기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상담자가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자살위기 고위험군 환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위기 고위험군이니 즉시 보호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 포인트는 즉시 보호하는 겁니다. 즉시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세 번째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원이나 집에서의 즉각적인 즉시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그것을 즉시 보호 조치가 들어가야 되고, 병원이든지 집에서의 즉각적인 안전계획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1번과 3번이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을 보면 치료의 정도를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치료 정도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응급 상황이면 응급센터로, 그 다음에 자살위기 고위험군인데 여기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외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원 입원이나 외래 치료, 이러한 치료의 정도를 상담자가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기관 연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한 것들을 4번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개입을 위한 범위를 확인한다라고 했습니다. 개입을 위한 범위는 위험 요인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 심리적인 또는 심리사회적인 위험 요인이 있을 건데, 그러한 것들을 확인해서 개입을 위한 범위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과 4번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입을 위한 범위를 확인할 때 이러한 위험 요인들이 다양하게 많을 수도 있고 일부가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러한 것에 따라서 치료의 정도도 결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자가 지속적인 관찰과 평가를 관련 기관에 제공할 필요도 있습니다. 상담자가 고위험군, 자살위기 고위험군의 환자나 내담자를 상담을 할 거 아닙니까? 관찰 내용과 그 다음에 평가 내용, 이런 것들을 관련 기관에 제공할 책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약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은 즉시 보호입니다. 2번은 즉각적인 안전계획 수립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 정도를 결정합니다. 네 번째로는 개입 범위를 확인합니다. 5번째는 지속적 관찰과 평가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치료 정도를 결정한다라고 했는데요. 응급, 입원, 외래 치료, 이런 것들이 치료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되고, 개입의 범위는 위험 요인을 보는 건데 신체, 심리, 정서 등의 위험 요인을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적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작성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먼저 머릿속에 구조화시켜서 쭉 서술하는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